물에 의한 익사가 아니라 압박에 의한 숨을 못 쉬어 죽은 거 아니냐. 좁은 욕조 안에서 혼자 1시간 동안? 그거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도 누가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즐겁기만을 바랬던 한국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2019년 8월 6일 미림양과 아버지 장 씨는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나흘 뒤 있을 한중교류 무용공연에서 7살 딸 미림양이 참여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아빠가 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같이 외출해서 외식도 하면서 놀러 다녔고 바쁜 업무 중에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행사까지 빠지지 않고 정성스럽게 돌봤고요. 휴가 내서 정기적으로 국내 해외여행 가기도 했어요. 이번 무용 공연도 내가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날 저녁 8시 23분 누가 봐도 다정한 부녀 사이였던 두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유람선을 즐기고 자정에 가까운 시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장씨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맥주를 들고 객실을 나왔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이동한 장씨는 약 43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운 다음 호텔 로비 의자에서 맥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보았고 다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씨가 딸 미림양과 떨어져 있던 시각은 새벽 12시 43분부터 1시 40분 사이로 약 1시간가량. 그런데 객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 쪽 문을 무심코 쳐다봤는데 욕조 안에 사람이 보였고 가보니까 딸이 욕조 안에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안는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씨는 프런트에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관계자입니다. 손님께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오셨고요. 따님이 욕조에 쓰러져 있다.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셨어요. 호텔 직원은 황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장씨가 물을 뱉어내게 하려는 듯 딸의 두 다리를 들어올려 물구나무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미림양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딸을 황망하게 잃은 장씨.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방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 장씨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깊이 24cm밖에 안 되는 욕조에서 7살 여자애가 사망했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가 병력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그것도 없었고요. 수상한 점을 느낀 건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검을 담당한 법의관은 미림양의 사인에 대해 익사 가능성이 고려됨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타인의 외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입안 점막에서 다발성 점막과 점성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7살 소아가 24cm에 불과한 욕조 수심. 익사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호텔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장씨가 호텔방에서 자리를 비운 그 시간 방에 출입한 외부인은 없었습니다. 친부 장씨의 강한 의심을 품었던 경찰은 그렇게 중국 당국과 공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모든 것은 오히려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 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9년 8월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7살 소녀 미림양이 서울 한 호텔 욕조 안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 7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이 24cm 정도 되는 물이 받쳐져 있던 상황에서 익사를 했다라는 게 사실 이제 보통 분들도 그렇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더욱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상태로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24cm라는 것이 사실 접시물에 코박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가능성이지만 실제로는 24cm면 그게 가능해. 욕조에서 애들 놀다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욕조의 모양과 그 아이의 상태와 여러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전체적인 상황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사람은 이해가 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논란이 많은 사건이고 네. 문제는 이제 입안 점막에서 점출혈, 점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눌려갖고 네. 숨이 안 쉬어갖고 이제 터지는 네. 모세혈관, 핏줄이 터지는. 예, 터지는. 네. 그러면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익사가 아니라 물에 의한 익사가 아니라 압박에 의한 숨을 못 쉬어 죽은 거 아니냐. 근데 반대로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점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출혈의 과정. 이거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밤입니다. 새벽 다음날로 넘어간 이제 00 시절 일명 12시 43분부터 거의 1시간가량 잠깐 나가서 이제 통화와 맥주를 마시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CTV 확인 결과 집에 그 방에 호텔 방에 누군가 출입하는 적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사 아니면은 그 직전에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두 가지 확률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시간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물에 욕조에 넣기에 그 새벽이 넘어간 시간에 애를 그렇게 씻기거나 놀린다는 건 좀 비상식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조금 의혹을 낳은 거거든요. 이 장 씨와 미린 양 사이의 관계. 네.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도 그냥 애가 욕조에서 막 논다. 네. 1시간 노는 건 뭐 별로 신경도 안 쓴다. 그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와서 욕조에 1시간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게 놔두고 자기는 술만 먹고 있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밤 12시 넘어서요. 네. 그리고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그냥 뭐 평소에도 그 아이는 집에서 어디서 가서 뭘 놀든 별로 신경 안 썼던 아버지였고 네. 또 그 아이도 그랬다라고 하면 이게 비교 레퍼런스가 없이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이상한 데라고만 하지 뭐가 이상한 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좁은 욕조 안에서 화장실 있겠죠? 그 근처? 혼자 1시간 동안? 그거 이상하잖아요. 생각해도. 네. 누가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게 이상한 부분인 거죠. 이 신고 직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자리를 비운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고를 그 딸이 욕조에 쓰러져 있다라고 전화를 했고 올라왔으니까 거꾸로 좀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상한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 거꾸로 해서 물이 토해지나?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쪽에서 중력에 의해서 뭐 그렇게 네, 생각을 아니 했을. 그럴 수도 있고 그 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잖아요. 네. 그럼 CPR 같은 걸 하는 걸 전혀 모르고 네. 그냥 물만 토해내게 했다. 그건 또 미련한 짓이잖아요. 네. 지금 물이 토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춘 게 중요하니까 CPR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물을 토해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익사라는 거니까 그렇게 무지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하긴 이상해도 이게 중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그쪽에선 그렇게 하나?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TV에선 그것이 이렇게 알려져 갖고 이렇게 했다는 게 뭐 이렇게 관습적으로 네. 그럴 수도 있죠.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은 이게 둘 다 중국인입니다. 이제 뭐 사고사건 아니면 살인 사건이건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벌어진 일인데 한국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건 당연히 속주주의니까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음. 뭐 여기서 이 수사를 하는데 네. 물론 중국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은 소환시켜서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상황인가요? 있지만은 네. 그냥 걔네들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거기서 한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추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여기서 의문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살인 사건 수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으니까 네.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중국에서 그러지.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에 중국에서는 일단 심증 먼저 갖고 하니까 공안이 네. 거기서 살인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사형.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 석연치 않은 미림 양의 죽음에 정말 친부 장 씨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경찰이 장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전 장 씨에게는 2017년 여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 유 씨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5월 딸 미림 양의 친모와 이혼한 직후 여자친구 유 씨와 동거를 하고 있던 상황. 유 씨는 장 씨와 살면서 아이를 2번 유산했는데 이때부터 미림 양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온통 그 마귀뿐이지. 나한테 걔는 마귀야. 온몸에 감도는 일꾼으로 우리 애 잡아먹은 물건이잖아. 걔는 내 철천지 원수야. 자신이 아이를 잃은 이유가 장 씨의 딸 미림 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 씨는 미림 양을 괴물, 마귀라 칭하며 장 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장 씨가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잃은 것처럼 미림 양이 자신과 장 씨의 관계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걔가 널 재수없게 하잖아. 너를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재수없게 하잖아. 난 자기가 이걸 못 느낀다는 걸 못 믿겠어. 자기도 걔를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눈에 거슬린다는 말로 다 날 기만하는 거지? 왜 자기는 걔를 이용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지? 실제 유 씨는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유 씨의 감정이 극으로 치닫자 장 씨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딸을 살해했던 것일까? 경찰은 복구한 장 씨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죽이고 싶냐? 딸이 배를 타고 싶어해. 천진에서 한국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갑판에서 바다로 밀어넣을 수 있어. 한국 입국 일주일 전 장 씨와 딸 미림 양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참가한 상태였습니다. 일정이 끝나면 며칠간 북경 관광을 한 다음 예정대로 8월 6일 한국으로 입국해 한중 수교 무용대회에 참가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장 씨는 딸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냈을 한강 유람선에서도 여자친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막 도착했어.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강변은 전에 자세히 봤었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장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자신이 말도 잘 안 통하는 한국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니는 호텔에서 딸을 살해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호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문자 내용입니다. 애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익사로 위장 가능하다. 혹시 호텔에 욕조가 있나? 한국 호텔에는 모두 욕조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 증거를 두고 피고인 장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 씨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징역 22년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과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계속해서 말이 마지막까지 좀 많은 상황이라서 먼저 둘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유 씨와 장 씨인데요.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네 딸 때문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아이를 2번 유산하면은 네. 사산이죠. 네. 그 전처 딸에 대한 그건 일종의 저는 정상적이라고 봐요. 네. 그 아이를 미워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죽이는 건 다른 문제고 미워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네. 문제는 철천지 원수야. 죽여야 돼. 어떻게 이런 것까지는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그런데 어떻게 죽이고 싶냐 이런 걸 계속해서 보내요. 어떻게 죽일 거냐. 그러니까 문제는 네. 일정 정도의 상당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왜 치료를 안 했는지. 중국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네. 말하자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워할 수는 있어도 죽이는 감정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성을 넘었다. 네. 근데 그게 장 씨한테 대단한 압박을 해서 네. 실제로 실행까지 가게 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한인들 사이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어야 돼가지고 실제로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장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한 이후에 친모가 이제 기본적으로 딸을 키우고 있고 이제 지속적인 만남을 하면서 만나는 동안에 또 이제 친모의 말에 따르면 잘 챙겨줬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계속해서 뭐 실질적으로 여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니까 압박은 많이 받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압박은 많이 받죠. 네. 그리고 또 유 씨가 네. 계속 어떻게 죽일까? 죽여줘. 계속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 씨도 실제로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네. 뭔가 계속 받아주고 그러니까 달래는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다음은 실제로 실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네. 근데 과정을 보면은 이게 호텔 얘기 나오고 욕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너무나도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관은 뭐 당연히 네. 이건 죽였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 물을 좋아해서 뭐 밀거나 아니면 호텔에 모두 욕조가 있는데 익사 위장 가능하냐? 한국 호텔은 다 욕조가 있어. 가능해.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욕조에서 죽었잖아요. 호텔 욕조에서. 욕조에서 그렇게 죽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우연이라고 하면 이건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것까지가 돼서 1심에선 유죄가 선고가 된 거죠. 재판은 거듭해서 뒤집힙니다. 어떤 쟁점이 부딪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 장 씨는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중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는 문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건 당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응급실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응급 상태를 잘 극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문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라는 여자친구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왜 무죄가 선고된 것일까? 미린 양이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문제의 한강 유람선으로 다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장 씨가 여자친구 유 씨에게 보낸 섬뜩한 문자,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 그 뒤로 보낸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우리 진정하자. 장 씨 측 변호인은 1, 2분 사이에 살인 결심이 바뀌겠냐며 앞의 대화는 여자친구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동조해주면서 기분을 맞춰준 대화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019년 7월 28일 장 씨는 유 씨와 헤어졌습니다. 유 씨가 피해자 미림 양을 악마로 비유하는가 하면 장 씨가 자신보다 딸 미림 양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경 여름 캠프 소식이 화근이 됐고 격분한 유 씨가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씨가 유 씨와 나눈 대화들, 마치 친딸 살해의 공모로 보이는 내용들은 전부 마음이 아픈 유 씨를 달래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씨는 유 씨에게 최소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언급하면서 설득했던 정황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게 내 딸이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최소한의 책임은 다해야지. 난 그저 부모로서 책임을 좀 하는 것뿐이야. 아이에게 가끔 아빠 얼굴 보여주는 게 그리 큰 잘못이니? 여기에 덧붙여 장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중국, 마카오 등을 딸과 함께 여행 다니며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딸에게 지속적인 증오심을 표출한 2018년이 겹친 시기인데도 사진 속 부녀의 모습은 여느 부녀와 다를 바 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장 씨는 친모가 만류하는 부검에 적극적으로 이만점 등을 비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면 부검에 응할 리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선 5명의 법의학 교수 중 4명이 피해자의 죽음이 타설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린양 시신에서 발견된 양쪽 눈 부위, 눈꺼풀 결막, 입안 점막에서 나타난 점출혈의 흔적은 경부 압박의 흔적으로 보인다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미린양 시신 목 연부 조직에서 출혈이 관찰됐는데 경정맥이나 쇄골 아래 정맥에서 카테타, 인공관을 삽입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목 연부 조직에서 발생한 출혈의 흔적은 의료 시술이 아닌 경부 압박의 흔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 법의학자는 익사 및 질식사의 기전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7세 여아로 피고인과 심한 체력차가 있어서 목을 조르더라도 저항이 적어서 별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목조름이 풀려 우려를 없어지고 점출혈만 남은 채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점출혈과 목 부위 출혈에 가해진 외력은 경부 압박 이해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미림 양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장 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욕조 물 안으로 눌러넣어 피해자를 익사 및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먼저 그 문자가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라는 것이 당시 상황이 이 유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밤 나아져라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1심에서는 그게 문맥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된다라고 검찰 쪽의 의견에도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문맥상으로 검찰의 얘기가 맞죠. 네.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심에서 봤던 그거는 여러 문자 중에 일부인 거고 네. 그 뒤에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네. 그 외에도 많은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네. 문자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사실 다른 오히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진정하자. 예를 들면 내가 부모라는 거 해야지, 다 해야지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찰은 당연하게도 유죄의 증거라고 하는 문자만 주로 부각을 시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자에 관한 게 수십 건 아닙니다. 수백 혹은 1000건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많은 경우. 왜냐하면 몇 년 동안 3년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걸 다 전수로 해서 유리한 거 불리한 걸 다 분리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네.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몇 가지는 사실 분명하게 이건 살인의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네. 그걸 둘러싸는 걸 봤을 땐 이거는 오히려 이 무죄의 증거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부분은 비율, 네. 맥락, 의도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 둘의 심리적인 관계에 관한 거일 수가 있는데 이제 장 씨의 주장은 아니 헤어졌었다. 워낙 그래서 헤어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연락은 계속하고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살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대로 실현이 구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성이 있는지는 그렇죠. 몰라도 네.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이걸 분명히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유 씨가 네. 일종의 집착,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아니면 뭔가를 강요하기나 뭘 하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느냐. 네. 그렇지 않고 요거만 그랬느냐. 요것도 비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건 안 그랬는데 요거만 그랬다고 하면은 이거는 살인을 위한 일종의 교사 압박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원래 망상이 심해. 뭘 해도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여행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갈 거야라고 항상 종용하는 스타일이었으면은 가서 네. 라면 이렇게 끓여야지. 네. 이런 식으로. 둘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흘렀으면 원래 이것도 그랬다고.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5명의 의견 중에서 4분이 타살로 보인다라는 쪽으로 이제 증언을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눈꺼풀 견막의 여러 가지 신체 노인, 눈꺼풀, 점막 세 군데죠. 점출혈 관련된 그리고 경부 압박 이제 목 연부 조직에서 나타난 출혈이 당시에 이제 인공관을 삽입한 기록이 없는데 그 출혈이 났다면 그거는 이제 의료적 시술에 의한 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경부 압박에 의한 출혈 아니겠느냐. 눈꺼풀, 결막 이 위쪽에 있는 거와 네. 목 안에 있는 거. 이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네. 압박에 의한 질식이냐 네. 아니면 익사에 의한 질식이냐. 물이 들어가서 네. 숨을 못 쉬어갖고 요 두 가지의 경쟁적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이 법의학자들도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5명 중에 4명이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눈 부위 결막이 있으면은 익사 아니면 요것이 있으면은 경부 압박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구분해야 될 것은 익사와 질식사가 같이 진행되느냐, 네. 아니면은 질식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익사로 돼서 풀렸느냐. 네. 이 과정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부검을 한 과정에는. 네. 근데 이게 구분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자세가 이제 추정 자세가 나오는데 목을 누르면서 이제 물을 일명 먹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아이가 힘이 약하니까 충분히. 근데 이제 그것하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해서 머리 쪽에 이제 어떤 네. 힘이 가가지고 터지는 것하고의 구분이 가능하느냐? 그렇죠. 그랬어야 돼. 그러면은 네. 정확히 다른 부위, 네. 목이나 다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압박을 그러니까 속이 쳐는 거잖아요. 네. 쳐넣어서 했을 경우 네. 그 구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나 네. 이런 데서 부검은 좀 시간이 걸렸고 네. 현장에서 그걸 찾아냈느냐? 안 찾아냈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 법의학자 얘기 나오고 뭐해서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잘 됐을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 실제로는 비어 있는 과학적 수사 공간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찾아야 되는 건 못 찾은 거죠. 강제적인 형태로 될 수 있는 상황에 다른 증거들이 있었느냐? 네.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견부압박이야 아니면 질식이야 두 가지만 놓고 따지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판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합리성 따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요. 법리 다툼의 여지는 장 씨와 유 씨가 주고받은 문자 외에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림 양의 사인입니다. 1심의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점출혈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혈류가 쌓이면서도 점출혈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점출혈이 목졸라 살해하는 액살의 특이한 소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림양 부검 결과 사체에서는 경부 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2심 판단대로 물속에서 손으로 목을 졸라 경부 압박 질식사를 당했다면 사망 전 기도가 먼저 막히기 때문에 폐로 물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경부 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 피해자 경부에는 사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손으로 조른 경우에는 손톱 자국이나 손가락 끝이 누른 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사체는 그런 명확한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림 양의 목에서 발견된 멍과 출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심 재판부는 호텔 직원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실에서 기도 사건 도중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욕조 안에 미끄러져 쓰러지면서 욕조물이 코와 입에 잠기고 피해자가 목이 접혀 경정맥이 막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사고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7살 여자아이로 집에 있는 욕조 안에서 놀면서 씻는 것을 좋아했던 점, 미림 양 오른쪽 두정부 부위에 가로 2cm, 세로 2.5cm 크기의 멍과 두피와 출혈이 보인 점, 물이 순간적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점, 욕조의 크기와 물의 깊이로 볼 때 피해자가 충분히 물속에 잠길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똑같은 증거를 두고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 중국인 장 씨가 정말 친딸을 살해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물적 증거에 관해서 이제 앞에서의 정황 증거는 이제 넘어갔고, 물적 증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사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부에 사큰이 보이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손톱 자국 눌린 자국도 없다, 뭐 등등. 일명 여기선 당시 법의학자 중에서 소수 의견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5명 중에 4명이라는 거에 우리 그 경찰이나 검찰에 뭔가 씌인 거죠. 착시가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거든요. 같은 얘기를 해서 복붙했다고 하면 5명 중에 4명이든 100명 중에 99명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2심 재판부는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2심 재판부는 없을 거예요. 드물고 우리나라 재판부 중에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드물죠. 근데 저는 사실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은 네.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이게 법의학자의 이런 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네. 사실 이래야 되는 부분인 게 맞는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핵심적인 건 질식사와 익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액사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근데 그걸 정확히 과정상으로 규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앞에 1심에 5명 중에 4명은 뭐 그거는 이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한 이 점추력의 이런 그런 결과만 놓고 판단해 버리니까 과정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저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판결에 대한 약간 함정이 있는 게 경부 압박 질식사와 익사 소견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결국은 이제 뭐 익사 쪽으로 판단이 되는 건데 문제는 경부 압박 질식사가 아니라 눌러서 익사를 시켰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눌러서. 그러니까 눌러서인데 그 눌러서의 부분은 이 어느 쪽 누르려고 하면 다른 데를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즉 뭐 일부라든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7살 여자아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굳이 뭐 어디고에 멍을 안 남기고도 충분히 힘으로 위에서 그냥 올라타기만 해도 눌러서 익사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힘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눌러서 했으면은 적어도 몸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했다. 네. 그 과정에 그걸 찾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뼈와 근육의 뒤틀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몸이 뭐 어깨라든가 이런데 그거를 네. 현장에서 못 발견한 거예요. 못 발견한 게 생각을 아예 못 했던 거죠. 확인을 안 한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네. 이게 물 속에 있는 걸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꺼내 갖고 이 아버지가 막 하고 응급 상황이었죠. 또 네. 이 직원이 와서 CPR도 하고 심폐소생. 그러니까 못했어. 근데 적어도 그랬다고 하면은 네.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최소한 그 과정을 찾아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판사도 1심 판사도 2심 판사는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 PD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판결 자체는 1심 재판부나 2심 재판부 뭐가 되게 매끄럽잖아요. 네. 근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되게 엉성하고 네. 2심 재판부는 상당히 전 좋은 판결이라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런데 없는 거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기된 소에 대해서 판단을 한 그렇죠. 건데. 제기된 증거에 대해서. 네. 대법원 판결이 2021년 6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1년 전이죠. 네,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딱 두 쪽이고요. 몇 줄 안 됩니다. 이게 원심 판단. 네. 2심이다. 2심한 네. 것 같다. 네. 더 하나 첨가한 건 뭐냐면 동기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동기라고 하면은 친부잖아요. 친부가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일 이유가 있느냐? 네. 그 얘기는 앞에 말했던 유 씨의 그 많은 문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뒤에 그러니까 검사가 제공하지 않은 설득하고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게 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2심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딱 그죠. 동기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면 동기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그거 외에 더 다른 정황적 걸 검사 쪽에서 제시하지 못한 거죠. 네, 정황이나 혹은 물적 그렇죠. 증거들이 없었다. 예. 그래서 현재 올라온 증거만으로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어떤 늘 거기에 나오는 동기가 네.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 업무하니까 잠을 통 못 자서 피부가 엉망이네요. 김 PD 아무리 바빠도 피부 관리만큼은 소홀히하면 안 되지. 정시간 없으면 클렌징하는 방법이라도 바꿔봐. 제주 리퍼블릭 클렌징 워터 알아? 클렌징 폼으로 유명한 건 아는데 클렌징 워터도 있어요? 이쪽 끝들에 오가라 오라게. 족끝들에요? 족끝들에 가까이 자 내 피부 확인해 보라고. 순한 클렌징 워터 써서 노 트러블 하나 없는 이 피부를. 클렌징 워터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에서하고 청정 제주의 해조류가 고스란히 들어있겠네요. 그럼 그 비밀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징 워터로 민감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쉽게 닦아내면 된다고. 들어있는 전성분이 EWG 그린 등급의 비건 인증받은 클렌저네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1+1으로 하나 더 주네. 감수다. 교수님 피부 보러 아니 네이버에 제주 리퍼블릭 검색하러 하영 안 갈 거가? 다들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징 워터 구매해서 같이 곱들한 피부 만들어요. 지친 심신을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제주 리퍼블릭 비건 클렌저. 크라임은 제주의 자연을 담은 제주 리퍼블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인 미림 양은 말 그대로 7살이고 뭐 무용 대회에 참가하고 뭔가 이제 꿈이 많고 할 일이 많았던 아이인데요. 타국에서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어떤 혹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사고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개운치 않은 부분은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명확하게 지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부분 같은데요. 어쨌든 미림양 굉장히 짧은 생을 살고 갔습니다.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